신기한 기후학교 시간입니다. 혹시 기후행동 보상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일회용품을 덜 쓰고 포장지를 없애는 제로웨이스트, 이런 일들을 환경과 기후를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잖아요. 여기에 어떤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일종의 기후 리워드 보상제도라고 하는데요. 제주도 곳곳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보상인지 궁금한데요. 엊그제 제주도를 다녀오셨습니다. 소비자 기후행동의 김은정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 제주도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국 곳곳을 다니시는. 네. 사실 그렇죠, 선생님. 제주도에는 무슨 일로 다녀오셨나요? 네, 제주도에 저희 소비자 기후행동 제주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활동가들도 좀 만나고 네. 또 제주도 지역의 어떤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고 또 그 보면서 또 이제 그 지역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든지 뭐 실제로 시민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방문해 보고 워크숍도 하고 사심도 좀 담아서 네. 아름다운 환경도 좀 만끽하고 그쵸. 그러고 왔습니다. 기왕의 워크숍이면 제주도 네. 가서 하자. 네, 그러셨군요. 결국 단순한 관광은 아니고 소비자 기후행동이 그럼 전국에 지부가 있는 건가요? 네, 전국에 15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주 지부에서 전국 워크숍을 가지셨는데 제주도에 가서 보시니까 기후나 환경에 대한 실천이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네. 갔는지 궁금합니다. 제주는 이제 원래 아름다운 환경으로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네. 그 이제 친환경적인 삶을 찾아서 거기로 이주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네. 걷다 보시면 구석구석 제로웨이스트 샵이나 뭐 DIY 샵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상점들이 되게 많아요. 카페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저희가 또 가서 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관광지다 그래서,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우리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카페 수가 제일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다. 예. 네네. 그리고 그 플라스틱 컵, 일회용 컵을 또 1인당 일회용 컵 많이 사용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관광지니까 이제 네. 저도 좀 그럴 때가 가끔 있었는데 여기서는 텀블러 들고 다니다가 여행 가서는 안 갖고 왔다 네. 이러고 그냥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그게 네. 이제 골머리를 앓잖아요. 네네. 카페도 워낙 많은 곳이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거를 좀 세종시하고 더불어서 시범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물론 이제 그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네. 그 일회용 컵에 이제 보증금을 붙여서 반환할 때 돌려주는 방식을 해서 이제 컵이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회용 컵을 네. 빌려주기도 합니다. 보증금 1,000원을 받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앱이 있어요. 또 반납 가능한 곳을 알려주는 앱이 있어서 다 사용하고 제주도를 떠날 때 이제 가까운 곳에 반납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제주 공항에도 그 이제 기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반납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좋은 제도네요. 그렇죠. 우리 그 교통카드가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정착된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카드를 쓰면 할인해주고 환승할 때 할인되니까 노인분들도 이걸 빠르게 습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일회용 컵 돌려받는 것도 보증금을 붙이면.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네. 안타까운 거는 환경부에서 또 이제 이거를 그냥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제주도가 좀 반발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반납률이 한 40% 이래가지고 이게 효용성이 있냐 이랬는데 지금 이제 시행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60% 뭐 70%에 이르는 반납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꾸준히 하고 홍보도 되고 좀 편의성이 확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이제 계속 이렇게 좀 뭉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거는 그럼 선생님이 보실 때는 중앙부처에서 의지를 갖고 전국적으로 팍 시행을 맞아요. 해야 되는데 네. 지자체에 맡기니까 이게 자꾸 지지부진이 된다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모든 정책엔 돈과 그 포맷이 따라와야 되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고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리워드, 전반적인 리워드라는 게 보상제도 이게 어떤 종류가 네. 있을까요? 저희가 뭐 텀블러 이용하거나 세제 살 때 용기를 들고 가거나 이러면 네. 뭔가를 보상해 주는 건가요? 그 이제 제주도만 특별히 하는 뭐 특별히 제주도만 리워드를 한다 이런 건 아니고 네네. 사실은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음.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근데 많아요, 선생님. 네, 제가 많습니다. 잘 몰라서. 네. 많은데 저도 이제 그게 번거롭기 때문에 네. 이제 몇 가지밖에 안 하고 있기도 하고 제주도 같은 데는 굉장히 실험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고립돼 있는 섬이라는 네. 특성상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체계를 좀 구축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샘플로 해서 모델링해서 전국으로 퍼뜨릴 수 있는데 특히 제가 이번에 가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제로 웨이스트 샵 가보시면 네. 세제 리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세제통에 이렇게 꼭지 달려가지고 맞아요. 그거 보면 어떠세요? 뭐 그냥 참 좋은 일이다라고 네네. 생각하지만 그 꼭지에서 세제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 그렇죠. 또 좀 저거 잘 저것도- 관리는 되는 걸까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맞아요. 제가 좀 겉으로 말을 솔직한 못 편이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일이긴 한데 저걸 좀 어떻게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네. 제주도에 갔더니 시청하고 도서관에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네. 그 이제 그 연결구가 이렇게 딱 밀봉돼 있어가지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주문한 양만큼 안에 이제 저울이 들어 있어서 네. 딱 나오도록 그리고 딱 나오면 내가 잠가가지고 내 통만 들고 가면 그러니까 좀 더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형태로 시행하는 리필 스테이션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지금 탄소 중립 포인트제라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가입하시면 네. 연동이 돼 있어요. 연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리필을 이용할 때마다 2,000원씩 리워드가 되거든요. 2,000원씩이나요? 네. 그러면 액수가 큰데? 네. 그럼 갑자기 귀가 리필하면 솔깃해지죠. 리필도 저렴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리워드까지 되면 그 설명해 주신 선생님 말씀으로는 거의 한 반값이나 40% 정도 할인받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탄소 중립 포인트제라는 네. 앱이 있다는 거죠. 앱은 아니고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셔야 가입을 됩니다. 해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되는 네, 거니까 꼭 전국적으로 제주도만이 되는데 아니라.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한 57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기업하고 연동이 되도록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가는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들도 있고 네. GS25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회사의 앱과 연동을 하면 내가 뭐 이제 그냥 컵을 이제 리워드 컵을 썼을 때거나 아니면 텀블러를 갖고 가거나 뭐 컵을 반납하거나 이런 친환경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이제 뭐 300원, 400원 이렇게 리워드 돼서 리워드 됐다가 통장으로 현금으로 꽂힙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품권이나 포인트로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 네. 예. 여기서도 알고는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눈으로 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고요? 홈페이지 탄소 중립 포인트제. 포인트 이렇게 탄소 중립 검색하시면 포인트.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갑자기 항상 우리가 현금이나 뭐 상품, 상금 얘기가 나오면 귀가 솔깃해져서 선생님 보실 때 그러면 이런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 제주도의 어떤 제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게 필요하다 하고 보신다면은 어떻게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그 가장 이제 효용성이 높아 현금으로 바로 통장으로 네네. 들어오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죠. 흡족하고 그런 걸 하나 소개해드린 건데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린 카드라든지 네. 뭐 이런 리워드 되는 그 지역마다 또 이제 앱이 있습니다. 제주도 곳곳에요? 예. 뭐 제주도는 아니고 전국에 전국 곳곳에요. 지자체에서 만든 것들도 있고 뭐 시민단체에서 만든 것들도 있고 네. 기업에서 만든
것들도 있고 뭐 탄소 중립, 뭐 모여서 제로넷, 뭐 이런 여러 가지 앱이 막 흩어져 있어요. 아, 흩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받으려면 다 가입을 가입을 해야 하고 돼요. 못 해요, 네, 그러면. 다 각각 인증을 해야 되고 맞아요. 인증하다 끊겨요. 그리고 인증을 하다 보면 또 그런 회의감도 생겨요. 네. 내가 하나의 행동으로 각 앱에 다 인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여러 개를 중복해서 받아서 좋지만 네. 사실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또 마음이 예. 아름다우신 분들이라 그것도 걱정하세요. 내가 이렇게 여러 개 해도 사람들이 되나? 하면 이게 또 남한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닐까 네, 막 네. 이런 염려도 하고 계셔서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시민들과 함께 이런 체계를 구축해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네, 탄소 중립 포인트제와 연동해서 현금을 받는 여러 가지 앱들이 이게 좀 통합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말씀하셨는데요. 제주도에 또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자세한 얘기는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 노만하고 수지 콰트로가 부릅니다. Stumbling In. 네, 저는 선생님께서 제주도에 어디 가족여행을 가셨나 했는데 소비자 기후행동 전국 지부가 모여서 제주도 워크숍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 모이셔가지고 뭐 각 지부 활동 사항도 점검하고 서로 제주도 현황도 보고 했겠지만 또 뭔가 하셨을 것 같아요. 캠페인이나. 네. 네. 저희가 그 캠페인 하기 전에 제주도에만 좀 특별하게 있는 네. 재활용 도움센터라는 곳을 좀 아, 그게 뭔가요? 재활용을 도와주는 네. 건가요? 재활용 하시다 보면 아, 뭘 테이프를 떼서 버려라, 네. 뭐 재질에 따라 버려라, 막 네네. 이런 것들이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들고 그래서- 나가면 아저씨께서 이건 이게 아니다. 뭐 네, 맞아요. 무슨 차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제주도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재활용 도움센터라는 아예 시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도민들이 이제 오면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네. 또 그거에 맞춰서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제 여기는 투명 페트병하고 일반 플라스틱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는데 제주도는 좀 더 세분화해서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좀 이제 세분화해서 분류 배출을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걸 도와주시는 분들은 또 네. 교육도 받으시고 또 급여도 받으시고 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80개 정도 운영 중인데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시행한 지는 뭐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통계가 있으면 더 나아졌다라는 통계가 있으면 저희가 또 이제 그 들고 또 환경부 쫓아가려고 아, 전국에 이렇게 네. 하자. 통계를 요구했는데 아직은 이제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통계를 다 내지는 못했지만 제주도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아서 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활용 도움센터. 여기 계시는 도우미 분들이 플라스틱 세분화 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종이 알려주시고. 배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건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그쵸. 네.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요. 아까 일부의 노광준 PD 손잡기에서도 네네네.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한가위라서 저희가 뭐 포장재도 많고 선물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재활용 쓰레기가 스산스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나무, 종이, 네. 스티로폼 완충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재활용이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라스틱하고 페트병은 지금 왜 분리하는지, 그리고 종이 상자도 코팅된 건 그럼 안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플라스틱을 현재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3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소각해서 그 지역 난방 같은 데서 소각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거. 그게가 이제 원래 그 석유 기반이라 잘 타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소각하는 방법. 네네. 그 다음에 다시 녹여서 실을 뽑거나 해서 재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다시 기름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원료를 만드는. 플라스틱으로 네, 화학 그러면 처리를 내서 네, 무한 재생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제 모두 다 그러면 무한 재생할 수 있게 화학 처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얘는 돈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 그래서 순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의 이 방법은 사용을 못 하고 있고, 그렇구나. 네, 거의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재사용이 돼서 왜 그 아웃도어 업체 가면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든 옷입니다. 막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나머지 플라스틱들은 거의 다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매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매립할 곳이 없어가지고 소각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이는 코팅 종이는 네. 따로 뭐 재활용이 안 되는. 네, 그 플라스틱 코팅이잖아요. 네, 그럼 네. 이제 분리를 해야 돼요. 그 코팅이 또 플라스틱이구나. 네. 그런데 이제 박스 같은 것은 이제 그 업체에서 그 분리하는 네. 작업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분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아예 종이팩처럼 종이팩만을 위해서 멸균팩이나 살균팩만을 위한 그 처리 과정이 따로 있지 않으면 네. 그냥 일반적으로 코팅된 상자나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보셔야죠. 대부분 코팅된 상자인데 포장재들이 저희 열심히 재활용했는데 그게 재활용이 네. 안 되는 거라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거율은 전 네.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렇죠. 아주 훌륭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 재활용률로 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사연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 거기서 뭔가 캠페인 하셨던 거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캠페인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네. 그 함덕해수욕장에 네. 밤낮 없이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저도 일조를 했죠. 네, 밤낮 없이 많은 관광객. 네, 이제 올해 뭐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라고 해도 네. 함덕해수욕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종이팩 순환을 위해서 이제 캠페인 하러 가긴 했는데 네. 스티커도 붙여보고 뭐 의견도 물어보고 이런 캠페인 네. 진행했어요. 근데 종이팩 얘기를 하다 보면 플라스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또 시민들이 물어보기도 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이제 난 잘하는데 난 분리배출 잘하는데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활용은 잘 될까요? 라고 하면 내가 잘했으니까 잘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상황을 알려드리면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스티커 2개 붙여도 되냐 막 이러시기도 하시고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안 되는 거냐 답답해하기도 하시고 또 아이들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여기 네. 계속 살아야 되는데 지구에서 지금.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결국 선생님 보실 때는 시민들은 열심히 참여를 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뭔가 이 제도가 미비하거나 지침이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철이라면 그 비용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할 공적 자금이 없거나 이런 걸로 봐야 되나요? 이게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사실 공적 자금이 환경부가 뭐 예산이 부족하다, 네. 뭐 할 사람이 없다, 할 기업이 없다. 맨날 저희 가면 이제 하는 얘기가 첫 번째는 시민 의식이 부족하다. 시민의식 지금 넘치잖아요. 재활용 분리배출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해요? 네, 그분들이 원하시는 시민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네. 제가 가늠할 수가 없으나 항상 저희 만남에 하시는 일이 아직 시민 의식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네. 얘기를 제일 먼저 하시는데 사실은 시민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무원들의 의식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뭐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이런 거는 아프리카 나라들도 합니다. 제3세계 나라들도 지금 탄소 중립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하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대응하고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가 나름 또 선진국인데 선진국이라고 말은 하면서 제대로 그런 걸 선진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다양한 앱들 있잖아요. 네. 이제 모여서 넷째로 도봉 탄소 공감, 알뜰 교통 카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SK나 KT나 뭐 이런 회사들도 자기 회사 직원들하고 또는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앱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 ESG 평가 때문에 그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다회용기 쓰고 인증하고 뭐 네. 대중교통하고 줍깅하거나 채식, 뭐 계단 이용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이제 사진으로 인증하면 이제 리워드가 리워드를 되는?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저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기후행동 보상제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소비자 네. 기후행동에서 이런 시민들의 노력을 보상해야 되지 않냐. 이미 보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러한 재원들을 좀 통합하면 충분히 그런 제도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기업들이 이런 앱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ESG 평가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 걷기 앱 있잖아요. 거기 건강 정보가 들어가요. 네. 그 삼성폰 쓰시는 분들 보면 거기 걷기 앱에 별걸 다 입력해야 되거든요. 네, 데이터가 되는구나. 맞아요. 그게. 그 데이터 확보도 굉장히 네.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라든지 뭐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고 리워드 그 인증하면 아, 이 사람의 소비 성향이 어떤지도 파악할 수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동선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주로 어디를 가는지 이런 네.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데이터 확보도 그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데이터를 사적 기업에서 이용하는 게 옳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얼른 기업에서 하는 것들을 정부에서 좀 나서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여러모로 재처리, 재활용, 환경과 기후를 생각하는 모든 이 보상제도 이 모든 것에 중앙정부의 지침과 네, 통합된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산소중립 포인트 꼭 검색해 보시고 그 안에 보면 이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네. 이제 뭐 한 5, 60개밖에 안 되는데 시민들이 그걸 많이 사용하면 네. 기업들이 또 이제 또 관심을 보이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일단 재원은 기업에서 그 리워드를 해주는 형태로 기업에서 마련을 왜냐하면 이제 생산하고 책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재원은 기업에서 그다음에 제도와 그다음에 그 틀은 정부에서 네. 그 지역 카페랑도 연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정력이 필요하겠죠. 네.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운영은 뭐 시민들 를 구성해서 시민위원이라든지 예. 뭐 시민단체 몇 개가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네. 운영을 해서 그 데이터의 이익이 어느 한 곳에 가거나 이러지 않고 시민들이 접근성이 좀 높아지도록 통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비자 기후행동의 김은정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여기 보니까 최윤경 님이 저도 지난주 2박 3일 제주 여행했는데요. 텀블러는 챙겨놓고도 못 가지고 갔지만 여행 중에 쓰던 플라스틱 물병은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분리배출하는 날입니다. 그러셨고요. 청개구리 님은 제주도도 잘 아시네요. 제주도는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잘 되어 있고 쓰레기장 옆에 상주하는 맞아요. 분이 있어요. 네. 그러셨네요. 그 분리배출. 네네. 도우미 분이신가 봐요. 네, 선생님 오늘 제주도 얘기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 또 소중한 정보로 네. 다시 뵙죠. 네. 환경부는 우리 소비자 기후행동의 김은정 대표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비자 기후행동의 김은정 대표님이셨습니다. 4부에서 뵐게요.